비트코인은 이제 변화의 장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금 같은 시기에 비트코인을 여전히 외면하고 계시다면 후회하게 될지도 몰라요. 먼저 비트코인이 이렇게 현재 가져가고 있는 이 사이클은 세력들이 밑에서부터 매집을 해온 사이클입니다. 이 60K를 찍을 때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본격화가 될 때, 그리고 현물이 들어왔었던 이 70K까지 여러 방면으로 지금 차트는 기둥을 세워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떨구고 있는 건 뭔데? 네, 바로 유동성 유입 작업입니다. 두 이미지는 이 17일과 오늘의 청산이 틈의 비교 이미지입니다. 이 17일에만 봐도 숏개미들이 자리를 거의 잡지 않고 외면을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오늘 쌓인 물량을 보시면 이 지금 같은 하락분을 만들어내면서 어느 정도 숏개미들을 유입시켜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챕터는 뭔가요? 그쵸, 차트를 말아 올리면서 이 숏 스퀴즈를 내고 이 고점까지 갱신해주면서 고점 위에 쌓인 외부 유동성까지 모두 흡수를 하는 장을 만들 가능성이 큰 거죠. 네, 안녕하세요. 차트도사 김도훈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해드릴 테니까 지금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영상은 1.5배속으로 보시는 게 더 잘 들리시니까 배속하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 차트보다는 지금 미국의 시장이 어떤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겠구나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걸 어느 정도 아는 것과 아예 모르는 것은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미국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데, 네, 미국은 지금 대규모 유동성을 풀기 전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규모 유동성이란 이 22년에 시작돼서 작년 12월에 종료가 된 긴축 자금이죠. 이 긴축이란 쉽게 말해서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기 위한 정부의 유동성 회수 작업입니다. 그 유동성은 이제 다시 풀리게 되어 있고 지금은 그 자물쇠가 열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유동성이 있으면 바로 풀면 되지 왜 지금껏 질질 끌고 있냐? 여러분, 이 막대한 유동성을 바로 시장에 풀어버리게 되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즉, 시장에 막대한 돈이 갑자기 풀리게 되면 이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물가는 오르는 인플레이션을 또 자극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쵸, 서서히 그리고 뒤로 풀어내는 작업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트럼프가 가져가려는 움직임이 바로 에너지 패권의 장악이에요. 지금 이 미국 정치판의 중심, 이 트럼프의 에너지 패권 장악의 흐름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아무리 욕하더라도 이 사람의 비상한 머리 하나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 트럼프는 그동안 철저하게 미국 우선주의와 에너지 독립을 밀어붙여 왔어요. 이 달러 패권과 2018년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 된 이 셰일 혁명 이후로 이제 바통을 이어받은 트럼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너지 패권 자체를 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에 따라서 중국을 서서히 조여가기 시작했죠. 그 첫 시작이 뭐였냐? 네, 바로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타격한 겁니다. 이 겉으로는 다른 이유들을 대왔지만 진짜 트럼프의 목적은 이 중국을 향한 압박이었죠. 중국이 이렇게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통해서 뒷구멍으로 싼값의 원유를 들여오던 유통 경로를 완전히 차단을 해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죠? 네, 중국 입장에서는 이 원자재 비용이 급등하면서 다이렉트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에너지 패권 장악을 위해서 이번은 트럼프가 이렇게 미국 내에 대규모 인사들과 중국을 방문해 합의를 이끌어냈죠. 이 미국산 에너지랑 농산물들을 대량으로 수입하게 만들었고 중국의 금융시장을 개방을 시켜버립니다. 이 월가의 거대 자본들이 중국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를 개설해버린 거예요. 더불어서 중국 내에 있는 미국 기업들의 규제도 완화를 시켰고요. 이렇게 트럼프의 깡패스러운 전략은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압박하고 회유하고 압박하고 회유하는.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설계한 이 에너지 패권 장악은 지금 거의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지금 미국의 실물 경제는 어떤가요? 네, 전혀 좋지 않아요. 최근에 발표됐던 CPI, PPI 지표들 제자리를 지키거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박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이 소비 지표도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게다가 11월에 중간 선거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이 선거 전까지는 어떻게든 자산 시장을 띄우고 미국의 실물 경제도 살아나는 모습들을 대중들에게 어필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결국 뭘 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바로 이 12월에 종료됐던 그동안 꽉꽉 긴축해놨던 자금들, 즉 유동성을 다시 시장에 공급하는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돈을 시장에 그냥 풀어버리면 결국 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대중들 모르게 이 뒤에서 조용히
그러면서도 합법적으로 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배출구를 미리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배출구가 바로 뭐냐? 바로 이 AI 인프라와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우선 이 AI 섹터를 보시면 정부 차원에서 제네시스 미션을 발표하면서 AI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지정을 해버렸죠. 그리고 앞으로 교체될 연준 의장 케빈 워시는 인플레이션을 AI 확장성으로 잠재우면서 금리 인하를 굳이 안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올라왔던 인물입니다. 이 AI 산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같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을 밀어주고 자연스럽게 이 AI 산업 쪽으로 천문학적인 자본이 흐르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이 폭등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죠. 그럼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미국은 이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 또다시 국가 부채를 늘려야 돼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테니까요. 이 부채가 늘어나면 또다시 금리가 인상하게 되고 시장의 불안이 키워지게 되겠죠. 여기서 다음 배출구가 나옵니다. 네, 바로 이 가상자산. 바로 이 클래리티 법안을 통해서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고 이쪽으로 유동성이 유입되도록 판을 짜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미국한테 이득인지 구조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의 가치를 가집니다. 이건 다들 아시죠? 그럼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는 발행사들도 은행처럼 고객들의 자산을 예치시켜야 됩니다. 다만 그 예치금을 이제 어디에 둘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죠. 왜? 그 예치금에서 떨어지는 이자를 먹어야 될 테니까.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은행에 예치를 하나요? 아닙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이 미국에 국채를 매입해서 이자로 수익을 올려요. 실제로 지금 테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 상위 20개국 수준의 엄청난 큰 손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발행하는 이 국채를 받아줄 합법적인 창구가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클래리티 법안을 한시라도 빨리 통과시켜서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의 국채 매입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더 생기죠. 이 미국이 지속적으로 장기 국채를 대량으로 찍어내다 보면 국채 가치가 떨어지고 금리 또한 다시 인상하게 됩니다. 이걸 막기 위한 다른 해결 방안은 바로 이 단기 국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미국은 작년 7월부터 단기 국채 1,300조 원 가량의 대규모 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국채들을 매입해줄 주체는 바로 클래리티 법의 수혜를 받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차트에서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미국이 국채 찍어내고 스테이블 코인 회사가 국채를 사주는 거랑 이 비트코인이 오르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요? 자,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이렇게 국채를 무제한으로 찍어내면 결국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되나요? 그쵸?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트럼프는 달러 가치를 어떻게 유지하려고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바로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적정선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이용되는 게 바로 이 비트코인이에요.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는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디지털 금이라는 소리가 나온 거죠. 이 달러의 가치는 예로부터 지속적으로 약해지고 있고 미국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됐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비트코인인 거고, 결국 또 클래리티로 인한 스테이블 코인으로의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는 현상은 이 비트코인을 직접 담을 수 있는 총알을 쥐어주는 거와 마찬가지이기도 하죠.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또한 계속해서 언급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요. 한때는 좋게 언급해서 비트코인을 올려치고 한때는 국제정세를 어지럽혀서 비트코인을 곤두박질치게 하고, 이게 트럼프가 지금 가져가고 있는 달러와 비트코인의 시소 게임입니다. 힘을 유지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올려치기 전 마지막 단계가 이제 거의 다다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점을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어떻게 잡는 거냐? 자, 그것에 대한 인사이트는 영상 아래로 내려보셨을 때 나오는 스터디방에서 더 자세히 그리고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이렇게 띄워드리고 있는 되돌림 지표를 보시면 힌트도 드리고 있죠. 자, 이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락을 무서워하실 게 아니라 지금 장은 유동성을 풀기 위한 판을 짜둔 마지막 개미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AI 인프라와 클래리티 법안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한 막대한 달러 총알을 모으려고 하고 있고, 이 달러 가치가 흔들릴수록 결국 그 돈은 희소 무기인 비트코인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트럼프의 시소 게임 속에서 이 올려치기 직전의 마지막 단계라는 얘기죠.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기준 잡으세요. 차트도사 김도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